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좀 비염이 심해지는 걸 조금 이제 가라앉히고 다음 강의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거가 내용이 많고 사실 중요하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바로 석탑 부분입니다. 삼국의 석탑. 삼국의 그 탑 부분에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죠. 그냥 한 나라에서 탑을 만들어가지고 탑 한 3-4개 정도 외우는 거면 외우겠는데 삼국이 각자 탑을 만들고 또 무슨 건물이 있고 절 이름이 있고 그래서 외우는 게 참 힘들 텐데 그래도 한번 꼭 중요한 것들만 좀 정리해서 외워보도록 하죠. 네. 자, 고대 건축가 탑. 근데 제가 이 칸에 제가 통일신라 발해까지는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까지만 쓰고 지우고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국의 건축가 탑 이렇게 쓰죠. 삼국의 건축가 탑.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이런 고대시대 건축가 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절, 사찰에 있는 또 석탑, 그리고 이제 무덤, 고분,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가옥, 산성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궁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건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탑은 그래도 몇 개 많이 남아있죠. 자, 삼국의 건축가 탑,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을 비교해 봅시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건축터가 터로만 좀 많이 남아있고 아직 문화재가 많이 있을 것이다, 묻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발굴이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히 이럴탈 외울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죠. 아싸, 고구려는 날로 먹네, 외울 거 없네.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거죠. 문화재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자, 어쨌든 고구려는 졸본성이라던가 국내성, 그리고 평양의 안압공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구려의 그런 규모라던가 그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탑은 현존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팔각형으로 이렇게 목탑을 주로 건축했다고 해요. 목탑을 만들었는데 하지만 현존하지는 않는다. 사실 고구려 부분에서는 딱히 이렇다 보여드릴 문화재가 없고요. 평양에 있는 안압궁은 이렇게 재현하면 이 정도의 규모로 정말 큰 규모였다, 규모가 컸다라는 정도. 하지만 그런 절이라던가 이런 궁궐이라던가 이렇게 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사진이 없네요. 고구려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그다음 백제로 넘어갑시다. 백제는 절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남아있죠. 탑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남아있죠. 백제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익산,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지는 요즘에 지금 많이 이렇게 복원하기도 하고 있고 새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익산 미륵사지라고 하지 말고 미륵사의 이런 사찰 규모가 되게 커요. 익산 미륵사의 사찰 규모. 그래서 이걸 보고 백제가 진짜 이렇게 건축 규모가 컸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 이 미륵사지 석탑이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게 이쪽이 뭔가 한쪽에 이게 무너져 있어요. 보시면 자, 미륵사지 석탑. 이게 미륵사지 이 석탑이 1층, 2층 더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무너진 거죠. 지금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되어 있는데 1, 2, 3, 4, 5. 그리고 원래 이게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 양쪽에 동탑, 서탑으로 이렇게 양쪽에 있고 가운데 이렇게 미륵사지 구층 목탑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재현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그러니까 마치 이제 황륜사 구층 목탑 이런 스타일로 지금은 신라에서 이렇게 복원을 해놨잖아요. 이런 식의 목탑이 가운데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미륵사지 석탑을 보면 이게 무너져 있어가지고 옆에 보면은 칸 이게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꼭 안타깝죠. 정말 이게 만약에 무너지지 않았다면 정말 멋있는 석탑일 텐데, 심지어 가운데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여기 입구가 있는 정도로, 예, 내 이쪽으로 하게 막혔어. 입구가 있고 되게 멋있는데, 이거는 지금 복원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하나하나 새로 복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가보면은 모형만 서 있어요. 야, 여러분, 문화재의 대단함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문화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얗게 하얀 돌로 복원을 하면 하나도 멋있지가 않아요. 이게 멋있죠. 이거가 이제 저 돌 하나하나의 역사의 숨결, 이게 진짜 오래됐구나, 시간이 지난 그런 앤틱의 느낌, 그거를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관광적으로 마이너스인지. 복원한 거 너무 인조 느낌이잖아요, 그쵸? 뭐 그냥, 예, 아무튼 복원을 해놨어요. 지금 얘가 자꾸 이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복원한 거고, 이건 이제 모형입니다. 이건 모형을 지금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익산 미륵사지도 이제 목탑을 가운데 아마 황룡사처럼 지을 거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미륵사지의 사찰 규모,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 이 정도 하고, 뭐 중앙에는 미륵사지 9층 목탑이 있었다라는 정도. 미륵사지 석탑은 어떻게 이렇게 계승이 됐냐면, 정림사지 5층 석탑으로 그 양식이 계승이 됩니다. 둘이 좀 닮았어요. 보시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여드리면, 네, 닮았습니다. 약간 요러한 그 백제 고유의 탑이 일자인 듯 하면서도 살짝 위로 싹 올라가는 느낌. 제가 백제 탑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제일 좋아해요. 균형미가, 이건 진짜 직접 가보면은 딱 느껴지는데, 어쩜 이렇게 딱 균형미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이 탑은요, 정면에서 한번 보고, 측면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측면에서 앉아서 한번 보고, 느낌이 다 달라요. 그 하늘하고 어우러진 느낌이.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 각도로 보는 게 가장 멋있어 보입니다. 살짝 아래에서 보는 거. 그러면 이 탑이 분명히 평평한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정감을 주면서도 끝에가 살짝 위로 올라가 있어요. 살짝 하늘로. 싹싹싹 올라가 있는 게 그것 때문에 되게 하늘하고 어울려져. 이렇게 쫙 살짝 올라가는 느낌? 좀 안정감, 균형미 이런 걸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진짜 백제 조형 예술의 정말 정수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유명한 석탑이죠.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래서 요 두 개의 석탑 정도는 꼭 외워주세요. 미륵사지 석탑의 이 양식을 이어가서 되게 크게 만들다가 이제 좀 간결하게 만든 것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다. 자, 그리고 자, 신라로 넘어갑시다. 신라는 이제 황룡사의 큰 절터만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복원을 했죠. 그리고 황룡사 절터에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었다라는 거. 현재 복원을 해냈는데, 제가 저번만 해도 복원한 것까지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경주 여행 가신 분이 블로그에 복원한 사진을 올리셨네요. 약간 좀 근데 중국 탑 같은 느낌? 뭐든지 복원하면은 옛날 느낌이 나지 않아. 남대문도 옛날이 훨씬 예뻤는데 지금 복원하면 그 느낌을 잃게 되죠. 어쨌든 이 9층 목탑이 실제로 있었을 때 대마도에서도 날씨가 좋으면 보였을 정도로 정말 규모가 컸고, 이 9층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의 이 탑의 끝자락에는 종이 달려 있었는데 그 종소리가 바람에 막 종소리가 정말 저 멀리까지 날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운 취지가 9개의 나라에게 조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대요. 불심으로 강해져서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그런 나라에 대한 강대함, 자부심이 되게 엄청나게, 부심이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9개의 나라한테 조공을 받겠다는 의지래요. 그거 자체 멋있다. 9개의 나라에게 조공을 받겠다. 그래서 9층으로 이렇게 크게 여러 나라들이 볼 수 있게 되게 높게, 옛날에는 건물이 큰 건물도 없었고 빌딩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말 멀리서도 황룡사 9층 목탑이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신라의 위상을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거죠. 호국불교적으로.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 실제로는 몽골의 침입 때 소실되었습니다. 몽골이 우리나라 불태우는 거 진짜 많아요. 초조대장경도 불태우고. 그거 생각하면 되게 열받죠.
수술되었지만 현재 복원을 했고 황묘사 구층목탑은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탑이 분황사 모전석탑. 모전석탑이라는 건 모전이라는 게 네모나게 전탑이라는 건 벽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탑입니다. 벽돌로 만든 탑. 벽돌탑이라고 쓰긴 좀 벽돌 모양으로 되어 있다. 벽돌 모양으로 그 벽돌을 흙으로 구운 게 아니라 그 돌을 탁탁탁 쳐가지고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쌓은 탑이에요. 모전석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다 문제는 실제 이 사진자료와 같이 공부하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사진자료랑 같이 나옵니다. 문화파트 부분에서는. 자, 분황사 모전석탑. 분황사 모전석탑. 그림이 어디 간 곳이지? 불상해가 있나? 분명히 내가 저장했는데 여기 있다. 못 찾고 있어. 자, 분황사 모전석탑은 지금 3층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아마 적어도 5층이거나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면 5층, 아니면 9층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지금 3층만 일단 남아있어요. 그리고 규모가 거의 건물, 제가 직접 다 가서 봤는데, 건물같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가서 이제 안에 이제 기도할 수 있게,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게 만들어 있고, 그 입구에 이렇게 막 조각도 되어 있습니다. 사촌왕상이. 그런 식으로 모전석탑. 어때요? 멋있죠? 벽돌 느낌의 탑이라는 거. 그러니까 벽돌 느낌의 탑을 만든다는 거는 탑 자체를 건물처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규모를 키우려고. 네. 그래서 이렇게 모전석탑. 이때 제가 또 다른 모전석탑을 하나 봤었었는데 그 모전석탑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모전석탑은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때 갔을 때 고적답사로 갔을 때 그 모전석탑이 막 유명한 모전석탑 유명한 건 아니야. 하긴 그런데 걔가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옆에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놨었어요. 엄청나게. 왜냐면 거기 바로 옆에 기찻길이 있는 거예요. 기찻길 때문에 그 집안이 기차 지나갈 때마다 흔들리니까 탑이 이렇게 약간 무너진 거야. 근데 그 무너진 거를 또 시멘을 발라놨어.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재에 대한 이런 안일한 대처. 외국 같으면 아마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대로 옮겨가지고 다른 지역에다 갖다 놨을 텐데, 아니면 기찻길을 걷다가 지나가게 하지 말던지, 탑이 있는데 좀 돌아가게 기찻길을 만들던가. 그것도 기찻길 때문에 흔들린다고 거기다 시멘트를 발라놓은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분황사 모전석탑, 벽돌탑으로는 제일 유명합니다. 분황사 모전석탑. 신라는 외울 게 2개가 있네요. 백제도 2개. 백제는 미륵사지 석탑과 정민사지 5층 석탑, 신라는 황묘사 9층 목탑, 지금은 이제 복원해놨지만 원래 소실됐던 거,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 이런 식의 탑을 만들었다라는 거. 네, 그 뒤에 통일신라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우고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일신라로 가야지만 또 문화재가 엄청 많아져요. 신라는 백제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탑을 잘 만드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통일신라가 되고 백제 유민들을 이제 흡수한 뒤로 백제의 그런 탑 장인들과 신라의 그냥 국력이 합쳐져서 엄청난 좋은 문화재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북국 시대의 건축과 탑. 그냥 건축가 탑으로 썼어야 되네. 왜냐면 그 목탑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쓸게요. 자, 보시면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 자, 통일신라 부분을 쭉 보면 통일신라 하면은 그 건축물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아무리 뭐니 해도 불국사죠. 그 호국불교의 가장 이상향, 불교의 이상향을 표현한 불국토. 불국토라는 거는 불교에서 가장 이상 국가가 바로 신라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선택한 국가다. 뭐 이런 식의 의미예요. 불국토.
여기 자체가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여기가 천국이다 뭐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불국토의 이상을 표현했다. 그래서 불국사는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입구부터가 다르죠. 청운교와 백운교입니다. 보시면 청운교, 백운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 안에 아치형의 곡선이 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물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무왕의 그 용이 뭐 여기까지 뭐 오고 막 여러 가지 설화가 있는데 이 입구의 이 계단부터가 멋있죠. 청운고, 백운고부터 해가지고 뭐 연화무늬부터 해서 하나하나 뭐 설명하자면 정말 할 말이 많은 불국사. 그리고 불국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불국사의 그 탑 때문이죠. 탑. 자, 일단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 자, 석굴암은 불상 자체로도 또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신라의 건축 양식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석굴암은 직접 가서 보면 와, 그 카리스마, 본존불의 카리스마부터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그 건축물 양식이 석굴암의 그 돔, 원형 돔 그때 당시 기술로 원형 돔 지붕을 만들었다는 게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정말 엄청나게 수학적으로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석굴암은 또 아픈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 얘기가 많아요. 석굴암을 처음 발견했을 때 다 막 무너져 있고 흙이 묻혀져 있고 조선시대에 석굴암을 우리가 신경이나 썼을까? 조선시대에는 숭유업불 정책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조선시대에는 이 불상에 목 베고 다녔어요. 선비들이.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좀 안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누가 신경을 써줬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신경을 써줘요. 그걸로 이제 돈 벌려고. 일본은 이런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석굴암을 해체했어요, 얘네가. 너무 여기 반한 거야, 석굴암에. 그래서 이거를 이 본존부를 가져가려고 그랬어. 배에 실어가지고 일본에. 근데 너무 이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이거를 해체하는 순간 이거 자체가 그냥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침략하고 나서는 여기가 우리 땅인데 이걸 가져갈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일본이 개발할 때 그 돔 쪽에 뒤에가 좀 훼손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시멘트를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를 발라버려가지고 이게 원래 이제 자연적인 흙으로 덮여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통풍이 되고 앞에가 입구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라든지 그런 게 잘 통풍이 됐었는데 시멘트를 발라버리니까 통풍이 안 되는 거야. 이 본존물이 땀을 흘리시는 거야. 습기가 나와서 이끼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거 돌리고 있고요. 직접 저기 들어갈 수 없어요. 옛날에는 공기청정기도 돌리고 그랬지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산화탄소가 뿜으면서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아예 유리로 이렇게 막아놓고 우리가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석굴암 본존불의 이 카리스마와 이 건물의 막 원형 돔 뭐 이런 거는 세계에서도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석굴암의 배치도를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이 돔형으로 만든 것과 그리고 본존불을 이렇게 놓은 이러한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막 삼각형, 정삼각형의 팔각의 다 되게 수학적인 이치가 거기 들어있다라는 거죠. 대단한 문화재라는 거죠. 석굴암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엔 석굴암 보면은 아들 낳는다고 여기를 신혼여행도 많이 갔었고 그랬었죠. 아무튼 석굴암의 그 뒷부분은 여전히 이제 복구가 되지 않은 시멘트로 붙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일본이 정말 다행인 건 배에다 실어서 안 가져간 게 어디야. 가져갔으면은 돌려받기도 힘들어.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한두 개야. 그래도 못 받고 있잖아요. 가져가지 않은 게 어디냐라고 좋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솔직히 근데 이런 게 좀 웃겨. 그 석굴암에 시멘트 바르는 것 때문에 되게 일본을 욕하고 막 뭐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는 석굴암에 신경도 안 썼었어요. 뭐 그렇다고 일본 고마워 이런 건 아니지만 왜 하필 시멘트를 발라나 그거는 나도 열받지만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느라 바쁘고 문화재에 진짜 1도 관심이 없었어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그리고 숭유업불 정책으로 불상 다 목 자르고 불상 부시고 다녔기 때문에 그거 안 부셨으면 지금 엄청난 문화재로 남아있는 건데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아무튼 석굴암은 엄청난 이런 비례 이런 수학적인 비례와 균형미
그 웅장함이 진짜 멋지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의 건축의 그런 발전을 보여주는 불국사와 석굴암. 이 대표적인 두 개만 좀 알아두시고, 또 안압지. 안압지는 통일신라의 엄청난 뛰어난 조경술을, 인공연못이잖아요. 이렇게 조경술이라는 게 이제 연못을 만들고 주변에 막 이렇게 정자를 짚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조경술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안압지 자체가 이게 술 마시고 배를 띄우고 술 마시고 유유자적하는 그런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사실 안압지는 통일신라 말기 그런 귀족들의 사치의 하나의 일면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안압지 아래에는 엄청난 문화재들이 출토해 있는데, 안압지가 이제 신라의 인공연못인데요. 거기에는 뭐 남근석도 나왔고, 막 귀금속들, 그런 귀족들과 관련된 그런 물품들이 많이 엄청나게 이 안압지에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배 띄우고 술 마시는 거. 배 띄우고 술 마시는 거 옛날 사람들 그렇게 좋아했대. 그러니까 배 안에서 좀 취하면은 넘실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배 안에서 술 먹고, 우리도 이렇게 술을 마실 때 실내에서 마시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이렇게 밤 공기 쐬면서 마시는 게 술도 좀 덜 취하고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막 놀았던 거지. 안압지 사진 중에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와, 경주는 아주 엄청 잘 해놨어. 이 문화재 쪽은 백제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짜 경주 쪽에 엄청나게 이제 돈을 투자하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오고 있고, 안압지를 무슨 조명을 어떻게 썼는지 겁나 멋있게 잘 해놨죠? 그래서 안압지는 밤에 보면 더 멋있다. 이런, 해질녘에 이렇게 보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위아래로 비치는 이런 부분. 자, 안압지는 인공연못이고,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의 그런 탑의 양식에 대해서, 석탑 양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석탑. 다른 색깔 펜으로 쓰자. 자, 통일신라의 석탑의 초기 양식과 통일신라 자체의 초기입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후기 양식이 좀 다르다. 자, 석탑이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석탑을 만들게 됐냐면 쌍탑이라고 해가지고 2개씩 만듭니다. 쌍탑 양식, 1가람 쌍탑 양식, 한 절에 절 2개, 탑 2개,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가운데 큰 목탑을 하나 짓고 양옆에 탑이 있고 3탑, 탑을 3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초기에는 주로 이제 쌍탑 양식. 자, 쌍탑 양식을 고수를 했고 1가람 쌍탑 양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쌍탑이 이제 가문사지 3층 석탑.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쌍둥이 탑이라고 할 정도로 둘이 똑같은 탑이 딱 2개 딱 세워져 있어요. 가문사지 3층 석탑. 이 가문사지와 관련된 건 이제 문무왕의 그 설화에도 나오죠. 가문사지. 그런 설화와 관련해서 만든 건데, 만파식적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만파식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가문사지가 이제 나오고, 쌍탑과 관련된 이런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문사지 3층 석탑은 똑같은 거 탑 2개가 딱딱 있는 쌍탑 양식이다. 심플하죠. 탑이 깔끔하고. 근데 사실 탑이 점점 높아질수록 균형미가 떨어져요. 딱 균형미 부분에서 3층이 최고인데, 아까 정림사지를 봤을 때랑 좀 뭔가 약간 아쉽지 않습니까? 보면 정림사지는 진짜 5층인데도 불구하고 다 탄탄한 느낌? 이게 툭 쳐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이 있는데, 가문사지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석가탑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그런 내 개인적인 느낌? 자, 어쨌든 가문사지 3층 석탑, 이거는 2개도 이거는 쌍탑이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 다보탑. 그러니까 얘네들은 쌍탑이긴 한데 서로 모양이 완전 다른 쌍탑을 만든 거예요. 석가탑 아시죠? 이거는 이제 사진으로. 석가탑은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탑인데 끝에 날리는 거. 아까 가문사지에서 이제 아쉬웠던 거는 끝에 날림이 없으니까 좀 멋짐이 좀 부족하달까? 보시면 탑이 그냥 이렇게 약간 일자면
조금 균형미가 없는 느낌? 근데 끝에를 살짝 날려주면 훨씬 멋있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느낌이 나요. 가문사지도 살짝은 올린 것 같긴 한데 좀 이렇게 그냥 쫙쫙 뻗은 느낌이랄까요? 주판이 껴있는 느낌? 근데 이제 어쨌든 정림사지래요. 왜 자꾸 정림사지를 좋아해서. 석가탑을 보면, 석가탑도 백제장인이 만든 건데, 석가탑은 끝에가 이렇게 샥 날아가잖아요. 이 두 탑을 도대체 어떻게 비교하나요? 가문사지는 3층이고 뾰족해요. 위에 탑 위에가 뾰족. 모양이 틀리고 둘이 있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가문사지. 석가탑은 딱 봐도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정말 잘 만들었죠. 그리고 샥샥샥 올라가는 균형미. 우와. 이 석가탑에 대한 일화, 여기에 바로 무구정강태 다란이경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도굴하다가 해체하고서 이제 결국 정리를, 해체하고서 이렇게 조립을 못하고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체하는 와중에 엄청난 문화재가 나왔죠. 석가탑, 그리고 바로 옆에는 다보탑이 있죠. 사람마다 틀려요. 석가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보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10원짜리 있는 다보탑. 신라의 대표적인 이형 석탑이죠. 자,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스탠다드. 이때 당시 통일신라의 탑의 가장 정형화된 탑의 대표. 그냥 통일신라의 탑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고 기본 스탠다드. 그리고 다보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한 모양의 석탑이다. 그래서 이형 석탑이라고 합니다. 이형, 특이한 모양. 이형, 다른 모양이다. 기존 탑과는 다른 모양이다. 다보탑도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쌍탑 양식이고, 그리고 이제 또 화엄사 사사자 상층 석탑도 있습니다.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요, 그 탑을 밑에 사자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정말 이것도 좀 이형 석탑에 들어가는데 특이하죠. 이거는 그 영기 스님의 엄청난 효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보면 탑이 있고 탑이 밑에 사자가 이거는 이제 쌍탑 아니고요. 사자가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여기 있는 스님처럼 보여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근데 합장한 어머니를 모셨다는 의미고,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 석등 밑에 꿇어 앉아서 본인이 이렇게 차를 공양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화엄사 사사자 석탑. 근데 이거 실제로 가다 보면 되게 특이하긴 한데 조금 불안한 느낌? 균형미는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사자가 이렇게 탑을 받치고 있는 게 되게 좀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랄까? 저는 직접 가서 보고 사자 불쌍해 막 그런 기분이었는데, 화엄사 사사자 석탑. 4마리의 사자가 밑에서 받치고 있다. 근데 그 사자의 얼굴이 여러분 직접 가서 볼 일이 있으면 사자의 얼굴이 다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와, 이런 게 진짜 예술이다. 사사자 3층 석탑. 사사자 3층 석탑. 이것도 역시 이형 석탑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대표적인 통일신라의 탑이다. 그리고 밑에 부조도 멋있고. 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결국 이제 여기서 외울 탑이 4개죠, 여러분. 가문사지 3층 석탑. 이게 석가탑, 다보탑. 여기가 쌍탑 양식. 그래서 쌍탑 양식과 좀 다르게 나온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근데 이것도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도 하나가 더 있었을 것이라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까지가 초기 양식이고, 발음 어렵다. 자, 그리고 이제 후기로 넘어갑시다. 후기는 이 탑의 양식이 조금 규모가 작아져요. 탑의 규모가 작아진다. 탑 규모가 축소된다. 축소되고, 그리고 장식이 그 대신 많아져요. 그러면서 좀 장식이 좀 과하게 많아지고, 규모도 좀 작아지면서 좀 탑의 완성도는 다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탑이 진전사지 3층 석탑과 실상사에 유명한 문화재들이 많아요. 실성사 3층 석탑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다 보면 되게 정말 규모가 작은 탑입니다.
진전사지 탑 보여드릴게요. 진전사지 3층 탑 여기 다. 자, 보시면은 좀 탑이 약간 좀 뭐랄까 기단이 너무 두껍달까, 그래서 약간 균형미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하지만 이제 밑에 기단을 넓게, 기단이라는 게 1층 2등의 기단이에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누가 봐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아니야? 왜 3층이지? 그러면 3층은 이 위에 옥계석을 가지고 층을 따지는 거예요. 옥계석이라는 거, 요 이렇게 탑이 있으면 여기다 그림을 못 그리겠죠 오늘? 중간에 막 이렇게 있는 이거 있잖아. 이거 층 이런 요 모양, 요게 옥계석. 내가 말한 말 그림도 왜 이렇게 못 그려냐 오늘. 기단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 기단. 보통 2층 계단을 만들어요. 이건 기단. 응? 그리고 이거 탑의 몸이고, 요게 이제 옥계석인데, 이 옥계석의 개수를 가지고 몇 층인지 세죠. 그래가지고 얘는 3층인 겁니다. 네. 기단이 좀 넓어가지고 균형미가 떨어져요, 진전사지는. 그치만, 밑에 기단에다가 부조가 있다라는 거. 탑신 1층에 부조가 유명하다. 기단과 탑신의 이 진전사지는 화려한 부조가 특징이다. 부조라는 건 이 탑에 지금 새겨져 있는 그런 부처님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탑을 장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실상사 3층 석탑. 저는 차라리 실상사 3층 석탑이 다 석가탑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도 직접 가서 봤는데 비교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거의 석가탑 판박이 수준 아닙니까? 물론 직접 가서 보면은 훨씬 작아요. 석가탑이 훨씬 더 크고, 얘는 좀 실상사는 좀 작은데 석가탑 느낌이 난다. 그래서 실상사 3층 석탑도 꽤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상사 3층 석탑은 규모만 좀 작아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석가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상사 3층 석탑은 그리고 실상사에 가면 요 탑이 2개가 있거든요. 양쪽으로 쌍탑. 그래서 쌍탑의 양식을 계승했는데 훨씬 더 탑이 작아졌다. 쌍탑 양식을 계승했지만 약간 축소된 쌍탑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2개가 나와요. 진전사지, 실상사 3층 석탑. 그러니까 진전사지, 모모모지가 붙는 거는 그 절이 지금 없고 그 절 터만 남았다. 그럴 경우에는 무슨 지, 정림사지, 이 지가 붙는 거예요. 정림사가 지금 없거든요. 가면은 허허벌판이에요. 정림사가 있었던 곳인데 절터만 남았다. 그 땅에 있다. 정림사지, 진전사지. 근데 실상사는 지금도 실상사가 있거든요. 절이. 그래서 실상사 3층 석탑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는 부도가 유행을 하죠. 승탑. 바로 선종의 영향으로 많은 호족들이 후원을 했고, 부도 외우는 게 여러분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가문사지, 석가탑, 타부탑, 화엄사, 사사사, 3층 석탑 이런 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애들인데, 부도는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좀 열심히 외우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정리는 해볼게요. 자, 부도가 유행을 하고 최초의 부대는 진전사지. 진전사지가 계속 나오죠. 진전사지 부도가 최초의 부도입니다. 부도의 효시다. 그래서 얘는 조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최초의 부도. 원래 최초의 부도는 다소 심플했어요. 진전사지 부도탑.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렇게 기단을 2개 쌓고 탑신을 만든 다음에 팔각형 뚜껑만 딱 만들 정도로 딱 심플하게, 이게 바로 진전사지 부도탑인데 깔끔했어. 근데 이제 점점 선종이 점점 유행하고 본인이 모시는 스승을 막 더 기리고 이러려고 크게 화려하게 만들게 되죠.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다. 그러면은 이 스님도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즉 부처다. 화려하게 부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점점 화려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대표적인 유명한 부다탑이 염거화상탑. 염거화상탑. 여기 염거화상탑 부도. 이것도 화려해지죠?
그러니까 이건 부도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팔각부도로 대표적인 거, 그리고 하나 더. 그 철감선사 승탑. 쌍봉사에 있는 철감선사 승탑.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팔각부도로 화려해지기 시작한 부도의 그냥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이것도 좀 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쌍둥이죠? 어렵다. 철감선사 승탑. 근데 솔직히 뭐 이건 너무 꼼수 같아서 그러긴 뭐하지만 여기 부도 이름에서 나오면은 그 시험 문제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막 염거화상탑, 철감선사 승탑 이걸 물어보는 문제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 부도를 보여준 다음에 선종과 관련된 문제가 풀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염거화상탑, 철감선사 승탑 이렇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외워야 된다면 부도의 효시가 되는 이 진전사지 부도탑 정도만 최초 이거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조금 이제 되게 특이한 부도가 하나 있어요. 그거 이름 정도 좀 알아두면 어떨까. 그 특이한 게 종모양의 부도가 있어요. 자, 태화사지 12지 신상부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도인데도 불구하고 도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 이 부도가 왜 종모양으로 생겼어요.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양옆에는 이게 둘레돌식으로 12지 신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웬 부도에 12지 신상? 그쵸, 12지 신상은 도교 영향인데 근데 이제 부도에도 도교적 영향이 약간 녹아들었다. 그래서 좀 중요하다라는 거. 자, 태화사지 12지 신상부도. 태화사가 있던 절터에 12지 신상이 새겨져 있는 부도다. 그래서 이거는 종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도교의 영향도 받았고 진전사지와 태화사지 부도 정도 요거 두 개는 조금 알아두면 어떨까. 근데 알아두는데 그림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 둘은 됐고 이거 두 개 최초의 진전사지 부도 초시 제일 처음 만들어진 부도고 점점점 부도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특이한 이형 부도도 만들게 되는데 종모양 부도도 있다. 태화사지 12지 신상 부도 이렇게 그림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부도 부분은 솔직히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쉽게 외우게 할까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뭐 그냥 답이 없네요. 네, 두 개만 좀 염두에서 바라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여기까지만 외우면 참 좋을 텐데 부도에는 또 옆에 탑이 꼭 있습니다. 부도라는 거는 그 스님의 사리를 모은 거기 때문에 그 스님의 업적을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쓰지? 탑에다 쓰게 돼. 근데 그 탑에다 쓰는데 그때 당시 중국의 영향으로 탑 밑에다가는 거북이를 놓고 그리고 탑 위에는 지붕을 놓는 그래서 그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귀부와 그리고 이런 뭐라 그래? 귀부와 이수 잠깐만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성덕대왕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원래 지금 탑이 있었는데 탑 자체는 지금 없어진 거 소실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받침을 귀부라고 하고 그 위에 이제 놓는 걸 이제 이수라고 하는데 그 이수는 이제 그냥 그 탑 위의 장식 그 아래의 귀부는 탑 받침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탑 받침대는 주로 이렇게 거북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중국에서 유행을 했고 뭐 장수의 의미 뭐 아무튼 무병장수의 의미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뭐 그런 도교의 현무적인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막 발톱 같은 것도 세세하게 그리고 귀부가 목을 이렇게 막 들고 있는 게 되게 리얼하게 그래서 요거 목 배워간 거 많아요. 목이 없는 귀부도 많아. 왜냐면 이때 당시 거북이 목을 갈아 마시면 또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기승전 아들이야. 조선시대 때 다 갈아 먹었어. 우리가 이때 이제 앞으로 불상도 공부할 건데 불상에 보면은 부처님 코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 부처님 코를 갈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었어요. 그냥 몸속에 괜히 돌만 쌓이겠죠? 그냥 괜히 그 담성만 생길 것 같아. 성덕왕릉비 귀부는 앞에 지금 안타깝게도 이 거북이의 목이 베어져 있습니다. 아들 낳으려고 그냥 베어 먹었겠죠? 귀부만 남아있어. 위에 이수도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거북이 왜 잘랐어? 불쌍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귀부와 이수인데 이런 걸 탑비라고 해요. 탑비. 탑 옆에 있는 탑과 같이 세트로 있는 그 탑에 대한 설명이 있는 탑비.
탑비. 자, 석탑을 썼으니 이제 탑비. 정말 통일신라가 외울 게 많죠. 자, 탑비는 초기에는 왕릉 중심이었어요. 왕릉에만 이게 탑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비석을 탑처럼 쌓았다. 탑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왕릉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부도의 부속이 되죠. 칸이 모자라네. 발에 쓸 거 딱히 없긴 한데 발엔 또 지우고 다 했어야겠네. 자, 탑비. 자, 왕릉 중심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요것이 태종 무열왕릉 탑비고요. 옆에는 성덕왕릉 탑비입니다. 자, 태종 무열왕릉비 그리고 성덕왕릉비 성덕왕릉비 이런 탑비였다가 이제 뒤로 가면은 엄청 또 부도가 계속돼서 되게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탑비는 외우기가 많이 힘드실 텐데 이거는 따로 그림 한 개 정도만 찾아왔고요. 요거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 탑비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귀부와 이수와 가운데 탑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 우리 하나만 외워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너무 많은데 다 말하자면 실상사 증각대사 응욕탑비 쌍계사 진간선사 대공탑비가 있는데 그냥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만 쓸게요. 보림사 진감 선사 창성 탑비 이렇게. 그래서 이 탑비가 그 스님과 관련된 그 부도와 관련된 내용을 써놓은 탑비가 생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탑비 비석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탑비가 처음에는 이게 왕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다가 왕릉에다만 만들다가 이제는 오히려 스님의 그런 승려들의 그런 부도 옆에다 세웠다라는 거는 왕권이 얼마큼 약해졌는지 이들의 파워도 얼마나 세졌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님의 부도 옆에다가 이렇게 탑비를 만들게 됐다. 그리고 석탑의 양식도 초기 쌍탑 양식에서 점차 규모가 작아졌다라는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이 탑 이름은 외워두세요. 탑은 문제가 나옵니다. 탑은 가문사지 3층 석탑, 석가탑, 다보탑, 화엄사, 사사자 요거 4개 다 외워주시고 후기에는 진전사지 3층, 실상사 3층, 전에는 뭐 약간 좀 화려하게 만들다면 무조건 3층만 심플하게 만들게 되고 부도요행 중요해요. 부도요행은 선종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 진전사지 부도탑, 태화사지 12사 신상 부도 정도만 파악하시고 그림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내용이 좀 많아요. 발에도 그래도 아쉬우니까 조금 해야겠죠. 발에는 제가 이 밑에를 지우고 발에를 쓸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필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가 통이시려고 이렇게 찍 그어서 발에 이렇게 써서 필기하시면 돼요. 제가 일단 탑비는 지우겠습니다. 칸이 모자라니까. 발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발해나 고구려나 남아있는 문화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터만 남았습니다. 그 위쪽이 워낙 또 뭐 유목민족들의 또 전쟁도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거를 신경을 못 쓰기도 했고 중국 쪽 땅이고 북한 쪽 땅이니까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어서 터만 남았어요. 그래서 궁궐터와 절터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발에도 불교가 융성했기 때문에 터는 많이 남아있다. 발해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발해에 그런 남아있는 양식들 중에서 온돌 양식 만약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막 돌이 막 약간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딱히 보여줘도 이게 뭐지 싶은데 어쨌든 뭐 온돌 양식이 있어요. 온돌 양식 터가 있는데 이것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리고 이제 발의 수도였던 상경에 있는 쫙쫙 뻗은 주작대로의 그러한 큰 스케일, 이런 거는 중국의 당의 영향을 받았다. 발에는 고구려 영향도 있고 당의 영향도 있고 그런 문화적인 특징이 있다 정도까지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발에는 별로 내용이 없죠? 온돌양식, 주작대로 정도.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아무래도 탑이 아무래도 하이라이트죠? 나머지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탑 부분만 좀 완벽하게 외워주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 파트는 별 수 없어요. 계속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리한 뒤 계속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있는 그림과 탑을 연결해서 그 사진 자료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아마 문화 파트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불상에 대해서 할 거니까요. 오늘 여기까지.